네, 첫 번째 경기 뉴잉글랜드 대 이제 토론토.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가 한 명 정도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요 정도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즉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 연속으로 이렇게 3득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뉴잉글랜드의 그런 공격 흐름이나 전개가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직전 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아무래도 대패 당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양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두 팀의 이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뉴잉글랜드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뉴잉글랜드의 그런 공격 전개를 끊으며 좀 빠른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측면 공격이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뉴잉글랜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토론토의 그런 측면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을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이제 컨디션적으로는 더 뉴잉글랜드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약간 최근 이제 뉴잉글랜드가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승이 없다는 점인데,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최근에 지금 분위기, 경기력, 그리고 체력이나 컨디션 등의 그런 이슈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뉴잉글랜드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바 볼게요. 2.5 오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이제 번호에 대한 승패까지 이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잉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32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34번 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일단 뉴잉글랜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두 번째 경기 샬럿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일단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득점력이 많이 좋아요.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무르르 상태긴 하지만 지금 그만큼 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최근 좀 승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샬럿은 공격도 좋지만 그만큼 수비도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소타 그리고 내슈비를 좀 차례대로 격파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몽레알 경기력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 AN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고, 그리고 최근 골 결정력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점유율적으로는 샬럿이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점유율적으로는 샬럿이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지금 이제 원정에서 몽레알이 이제 리그 기준 10경기에서 이제 한 경기만 이길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지금 샬럿도 홈에서 2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몽레알과의 맞대결에서도 이제 2번 다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성상으로도 몽레알이 더 유리한 그런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정이 안 좋은 몽레알이라도 이번 경기는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이제 몽레알 쪽 승. 네, 몽레알 쪽 승이니까 몽레알 프렌 승. 네, 이쪽으로 보고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분석을 안 합니다. AA님. 자, 몽레알 프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4번 패.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25번 패.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레알 프렌스의 2.5 기준 오바. 네,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신시내티. 자, 일단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정도로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되어 있는데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2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시즌 초 때랑 이제 똑같이 수비에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DC 유나이티드의 이런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좀 넘도록 패배가 없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이제 2위인 내슈빌과 승점 8점 차로 압도적 지금 동부 리그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이번 시즌 신시내티가 가장 지금 잘 나가는 팀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템포대로 잘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주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연계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득점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비 라인,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비에서는 이제 DC 유나이티드는 이제 많이 불안한 반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더 조직력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수비에서 신시내티가 더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모두 다 지금 신시내티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신시내티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신시내티 프렌 승, 이것도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프렌 승의 2.5 기준 오바. 자, 신시내티 프렌 승 같은 경우에는 230번 패,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31번 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몇몇 선수들이 지금 결장 의심이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 뭐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외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타다가 이제 직전 2경기 연속 좀 승을 못하면서 살짝 주춤해진 상태긴 해요. 자, 하지만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좀 많이 경기력이 안 좋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준생TV님,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6연패로 많이 심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이번 시즌 이제 리그에서 8경기를 원정에서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승 7패로 홈에 비해 지금 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도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진한 홈보다도 더 이제 안 좋은 그런 원정 경기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많이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대 어느 정도 원정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터 마이애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편차가 좀 굉장히 좀 큰 그런 양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수비까지 좋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공격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약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3일 전에 경기를 뛰었고, 반면에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지금 필라델피아보다 인터 마이애미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를 이긴 적이 없다, 네, 요 정도가 좀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거는 필라델피아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필라델피아 승. 자, 그리고 핸디가 약간 좀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냥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할게요. 필라델피아 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238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39번 무,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어노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고 고배당으로 햄무 잡아가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이제 휴스턴.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홈에서 댈러스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연패를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오스틴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는 이제 좀 대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반면, 또 그 다음 경기는 바로 뭐 이제 좀 경기력이 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그 뭐 득점도 못하고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좀 심한 그런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그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을 거둔 중으로 굉장히 경기력에 좀 많이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약간 분위기나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휴스턴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스틴이 좀 더 볼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또 양팀 다 어느 정도 측면 공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 루트를 정할 때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FC, LAFC까지 잡으면서 지금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좀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더 휴스턴이 원정이긴 해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휴스턴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좀 약간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번 무승부 보는 경기, 휴스턴 프랜승에 한번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242번 패, 그리고 무승부는 프로토 기준 241번 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
자, 레알 솔트레이크 대 미네소타. 자,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죠.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공수 전환이 빨라요. 그러면서도 이제 공격은 날카로우면서 이제 수비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솔트레이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3연패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왜냐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원정에서 지금 17점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원정 미네소타의 수비는 많이 부실하다,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홈 기준, 지금 리그에서 홈 기준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홈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팀들과는 다르게 약간 솔트레이크는 현재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나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경기력, 분위기 모두 이제 솔트레이크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원정 미네소타에 비해서는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솔트레이크의 좀 득점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가 좀 솔트레이크가 홈에서 승리를 거둬서 최근 이제 홈에서 안 좋았던 흐름을 좀 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이것도 한 가지 고려할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휴식을 취해서 체력적으로나 좀 컨디션적으로나 어느 정도 정상일 수가 있는데,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원정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제 3일 휴식하고 또 경기를 뛰어서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는 좀 열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솔트레이크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이다 보니까 솔트레이크 쪽 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요건 오바 볼게요. 레알 솔트레이크 승에 햄무의 2.5 기준 오바.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 같은 경우에는 257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58번 무, 또 마지막 2.5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9번 패. 요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솔트레이크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요것도 이제 결장자 누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큰 결장자 X.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다. 요 정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카고 상대로 홈에서 2대1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포틀랜드가 지금 공격 전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득점력도 지금 많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지금 최근 10경기 이상 승이 없을 만큼 경기력이 좋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또한 평균적으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진짜 뭐 많이 넣어야 2골일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면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포틀랜드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지금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상대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였는데, 그 애틀란타가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왔는데도 이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거둘 만큼 지금 현재 뉴욕시티의 폼이 그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봤을 때 포틀랜드도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다고 하지만 뉴욕시티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뭐 3경기 정도로 봤을 때 2승 1무로 포틀랜드가 이제 뉴욕시티보다 더 우세했고, 그리고 뉴욕시티가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는데,
과연 이게 5경기 연속 무승부가 솔직히 축구에서는 나기 좀 많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만약에 무승부가 안 나고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은 포틀랜드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포틀랜드 쪽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왜냐면은 지금 포틀랜드의 그런 공격이 많이 터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1점 차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까지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포틀랜드 승, 햄무 2.5 기준 언더. 자, 그래서 포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265번 승. 자,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66번 무. 그리고 마지막 2.5 기준 언더는 이제 267번 승. 네, 요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미국 축구까지 분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아무래도 방송을 2번 했기 때문에 네, 요 정도에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